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런 보충 설명과 이제 스페이스X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가 오늘 아주 재미난 기사를 내서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스페이스X는 팔콘 9이라는 이제 재사용 로켓을 씁니다. 이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쉽진 않죠. 예전부터 로켓을 재사용해서 우주로 화물이라든지 사람을 보낼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쓴 로켓을 재정비를 해야겠죠. 그냥 재사용을 한다는 게 그걸 썼다가 바로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오면은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만들자 해서, 그래서 포기하다가 스페이스X가 이것을 다시 가다듬어서 사업성 있게 만든 게 이제 스페이스X의 팔콘 9인데, 드디어 재사용 수치가 이제 10번을 넘었다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스타링크 위성들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도 빨리 스타링크 그 위성 접시와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데, 왜냐면 저희 집 인터넷이 중간중간 끊기는,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저는 최근에 그런 끊김 현상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스페이스X가 런칭할 스타링크에 대해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속도보다는 어차피 저는 뭐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진 않았으니까 로우 레이턴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저는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만족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에 대한 보충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제 그 SNL 일론 머스크가 게스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호스트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당연히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MBC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실상 일론 머스크를 게스트로 초빙한 거지만, 그 쇼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전 권한을 하루 동안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그래도 쇼에서는 어쨌든 호스트였다, 게스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어제 진짜 경쟁자들은 30초 광고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갖다 부었다고 했는데, 또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어제 뉴욕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이걸 꼭 가서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제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아주 아쉬움이 남는데, 진짜 루시드 에어랑 지금 사이버 트럭을 바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차를 이런 뉴욕 타임스퀘어를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지금 코비드 19 사태라서 생각보다 거기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적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사실상 별반 예전과 다를 바를 지금 전혀 못 느끼고 그랬었기 때문에, 여튼 이 데일리로 그 타임스퀘어 안에만 뭐 38만 명, 뭐 10만 명 이상의 드라이버, 그리고 이렇게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타임스퀘어의 그 광고판 굉장히 유명하죠.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거기 이제 여러 광고판으로도 유명한데, 지금 1년에 그 1에서 4 밀리언 달러, 임프레션은 1.5 밀리언, 뭐 굉장한 금액과 이제 임프레션이죠. 근데 물론 광고판 위치라든지 장소, 크기, 뭐 이거 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 올리는데 돈이 얼마다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싼 건 5,000불에서 5만 불까지, 뭐 라지스트 빌보드는, 큰 빌보드 같은 경우는 한 달에도 3 밀리언 달러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싼 위치에 지금 사이버 트럭을 한번 이렇게 주행했다고 치면은, 이거 돈 안 들이고, 진짜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의 귀신인가? 경쟁자 피 빨아먹고 이렇게 공짜 광고하는 데는 정말 귀신 같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타임스퀘어나 이런 데 괜히 차를 전시한다라든지 차를 이렇게 몰고 한 바퀴만 돌아줘도 이 광고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광고 효과가 있었다니까. 저는 SNL 쇼에 나와서 테슬라를 광고한 것뿐만 아니라 저기 사이버 트럭을 뉴욕시티에서 돌리면서 얻은 광고 효과도 상당하다. 이 부분은 어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아까 그 스타링크 얘기를 하면서, 진짜 요즘은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알다가도 모를 정말 너무 많이 바뀌고 좀 신기한 세상인데, 그래서 읽는 맛이 더 나죠. 저도 재밌으니까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고. 자, 스페이스X가 지금 우주 산업의 카고 비즈니스라든지, 진짜 일론 머스크가 에이프릴 풀데이에 장난으로 도치코인을 달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도치코인 송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번 트윗으로 진짜로 도치코인을
예, 달에 정말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걸로 카고 사업을 할 때 이제 페이먼트를 억셉을 하겠다라는 거죠. 대단하기도 좀 약간 기가 막히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치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독자 싸움이긴 맞긴 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냐, 사람을 모이는데 돈이 생긴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속성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극적인 기사나 자극적인 이야기라든지 자극적인 이미지로 사람을 끌 수는 있지만 그건 일회성이죠. 얼마만큼 그거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냐. 근데 약간의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이렇게 다루게 됐고요. 일종의 탈중앙화랑 월스트리트에 대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백 같은 레딧의 커뮤니티 같은 게 되겠죠. 옛날에는 정말 거대 기관들이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의해서 시장이 막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고 그들만의 리그였다라면은, 요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과 그런 커뮤니티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힘들이 커져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중앙의 지금까지의 그런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대항을 꽤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절대 도치코인 사란 얘기 아닙니다. 도치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전에 일단 스페이스X가 도치코인을 쓰겠다라는 명분은 어쨌든 그럴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화폐 시스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혹은 이제 불편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립토를 쓰는 게 맞고, 거기다 이제 도치코인을 얹겠다라는 거죠. 정말 화성에서 정말 거래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기다. 이제 SNL에서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긴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위험해서 그 얘기는 어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좀 다루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주가 조작,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붙어가지고 점점 이 스탁을 프로모션 했다가 이렇게 덤프한다. 펌프 앤 덤프 전략이라고 이걸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도치코인도 그렇게 될 거다. 일단 도치코인 가격은 지금 스페이스X가 쓰겠다고 하니까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이거는 화폐니까 누군가 계속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플러스 널리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면서 발을 넓히는 것과 뭐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믿음에 대한 조건인데, 테슬라는 제가 지금 차를 2대나 갖고 있고 차를 몰아보니까 이건 정말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딴 세상 얘기가 돼서 이게 체감이 되는데, 화폐는 제가 이게 쓰지를 않으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니까 섣불리 얘기가 참 위험하긴 한데, 몇 개 이제 팩트를 좀 체크해 볼까 하는 거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수수료가 싸지 않다. 수수료가 더 이제 싼 뭐 나노나 스텔라, 대시, 라이코인 이런 다른 알트코인들이 있다. 리플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수수료가 싼 건 맞으니까요. 로우 트랜잭션 피가 맞으니까. 그리고 에피션트 네트워크가 아니다. 아까 그 지금 위에 예를 들은 다른 알트코인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네트워크 에피션시를 올리기 위해서 그 다른 알트코인이 존재하는데, 도치코인은 이들보단 당연히 안 좋지만 비트코인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익스트림 리미티드 유틸리티, 이게 문제인데, 화폐로서는 정말 현 상황은 꽝이죠. 이게 그냥 사실상 진짜 어떤 그냥 자산이고 누군가 비싸게 사주기만을 기다리는 현 상황의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지금 상황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는 있는 게, 현재 도치코인을 거래하려면 로빈후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를 사람들이 버리기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고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나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앱이 참고로 로빈후드는 수수료 없이 주식 거래를 앱으로 간편하게 하는 1세대, 그러니까 사실상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앱인데, 그래서 가입자도 현재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근데 1년에 그런 사고라든지 게임스탑, 오늘 게임스탑 얘기도 조금 할 텐데, 게임스탑 사태로 인해서 가입자가 좀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여전히 마진을 굉장히 크게 쓸 수 있다라는 점, 이자가 조금 높지만 여전히 마진 파워가, 돈을 빌려 쓰기가 쉬운 구조라는 것,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그게 또 사람들한테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장점이니까요. 역시
사람들의 니드를 캐치하는 데는 로빈후드가 참 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사실 도치코인이 아직 거래가 안 되는데 로빈후드에선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익스트림이 레벨의 유틸리티가 뭐냐면 이게 어쨌든 화폐니까 이걸로 제가 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로빈후드도 그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도치코인을 사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 뭐 팔아가지고 그걸 뭐 현금하고 이건 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그 도치코인으로 뭘 물건을 살 수는 없어요. 아직 로빈후드에서.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로빈후드가 어느 정도. 근데 물론 로빈후드도 게임스탑 사태와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래량이 막 늘고 이러면은 그렇죠. 지금 그게 좀 이제 다운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큰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고래라고 하는데 이 고래분이 갖고 계신 양이 28%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왕창 팔거나 이러면은 좀 시장에 위험하다는 거죠. 요동칠 여지는 뭐 모든 지금 현재 그래도 대부분 코인이 변동성이 큰 편이긴 하지만 이건 더더욱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 요거는 예, 딱히 이렇게 걸고 넘어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앞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꾸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언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부 여기 보면은 이런 트윗에 그러니까 유명인의 트윗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도 위험하긴 한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죠. 제 구독자님들 댓글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 테슬라 사업이나 똑바로 하지 자꾸 이러는데 이제 손을 대는 게 근데 일론 머스크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정말 거기서 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걸 계속 트윗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벌금도 맞고 여러 번 경고를 맞아서 내린 결론이 그때 내린 판결 같은 것들이 뭐냐면 결국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러니까 트윗을 올리기 전에 미리 검수를 받아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안 그러면 진짜 쫓겨나거나 지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 도치코인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도치코인에 대해서 아직은 규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여튼 이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혹은 정말 SEC에 대해서 이제 열받음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도치코인을 언급하는 건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없겠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서 뭐 본인이나 본인 회사도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SEC에 약간 견제나 대항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일련의 월스트리트벳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추측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걸 왜 이렇게 만들게 됐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래전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게임스탑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게임스탑 주식이 폭등할 때 저런 거는 손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저도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났죠. 그래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냐라는 거죠. 펌프 앤 덤프가 됐냐 이거죠. 근데 보니까 게임스탑 주식이 여전히 물론 고점 대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161불입니다.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맞을 때라든지 공매도 숏스퀴즈가 일어났을 때 이거 뭐 미친 주식이다 뭐 금융 쪽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야 이 P 레이쇼를 봐라 없죠.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그대로죠. 지금 6개월 차트인데 뭐 200불은 못 갔지만 여전히 게임스탑에 대해서 그런 레딧에 있는 월스트리트벳에서 이야기된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줬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스탑에 모이고 계속 이걸 지지해 주니까 이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제랑 똑같은데 얼만큼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고 얼만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옛날에는 이렇게 진짜 일부 세력들만 이렇게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결국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가 좀 더 쉬워졌고 정보가 금방금방 퍼지게 되면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렇게 대항하는 모습이 현재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게임스탑을 사신다든지 도치코인을 사는 거는 솔직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전 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흐름이 흘러갈 수 있고, 현재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힘이 상당히 세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로빈 후드나 그렇게 사람들의 니드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사를 꼬집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